대한부흥 세계연맹 본부입니다. 네. 저는 대한부흥 세계연맹을 이제 발족한 김조셉 목사고요. 우리 함께 발족하신, 사실은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더 열정적이고 더 애국자이십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23년째 거주하고 있는 손호현, 영어 이름은 메버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11월 7일날, 8일날 방문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편지로 작성하려고 단독으로 한국에 가서 편지를 전달해주고 왔는데,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국민들은 잘 그런 심각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뉴질랜드로 와서 목사님하고 저희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현실, 어떤 자우 논리가 아닌 알리시고 싶어서 어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 나와 있는 해외 모든 국민들한테 부흥을 하면서 계몽을 시키면서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부흥 세계연맹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발족한 지가 지난 10월 말에 발족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10월 말에 발족을 했고요. 우리 목적은 한국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조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과 또 세계에 계신 우리 한국 교민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참 우리가 입만 닫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개인적으로만 얘기할 때는 이미 지났다. 우리가 이제는 외쳐야 된다 하는, 고함을 질러야 된다. 전 세계인에게 우리가 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발족을 했고, 이 방송을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똑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과연 악이냐 선이냐, 흑암이냐 광명이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 원장님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손 원장님은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실천력도 뛰어나시고요, 추진력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번에 이런 방송과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한 2달 전에 처음 만나뵀죠. 그렇죠? 그렇죠. 예. 2달 전에 처음 만나뵀는데, 이 국가에 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희는 뭐 이미 저도 그렇고 손 원장님도 그렇고 거의 같은 시기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20몇 년간을 한시도 조국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한탄이 저절로 튀어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그 한탄스러움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손 원장님, 정확하게 이 TV가 아니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생각과 또 이념을 갖게 되셨는지 그걸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뭐 특별히 어떤 애국자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조그맣게 어린이 영어 캠프를 이제 운영하고 이러던 차에 한국의 여러 가지 작년에 촛불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탄핵 선거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제 집권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어찌됐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어떤 집권을 했으면은 뭔가 그래도 우리 보수나 진보를 해준 어떤 정당의 이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념보다도 이 보수하고 진보를 아울 수 있는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오로지 적폐 세력, 물론 좋습니다. 자기하고 뜻하고 틀린 방향은 적폐하는 것도 좋지만은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밖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온 5천만 국민을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우리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분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막연히 보고 있었지만 6개월 정도를 보고 나니까 역시 사람은 과거를 보면은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 용어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수라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고 그렇죠. 진보라 그러면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좌파들이 용어 선택을 굉장히 잘해요. 아마 저도 카피라이터를 옛날에 했습니다만은 그 좌파 중에서 뛰어난 카피라이터 출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예,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진보 하면은 그렇죠. 진짜 보수라는 어떤 말인데 예, 그렇게 이제 또 나중에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했죠. 되는데 이게 예, 지금 사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진보 보수라는 그런 용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쓰지 말고 이제는 애국이냐 반역이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혹 어떤 분은 이게 너무 극단적인 그러한 단어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을 아신다면은 이건 극단적이 아니고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리라 봅니다. 현재 저희 이 프로그램 이름이 네. 고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함이죠. 네. 고함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한다. 그래서 고함이라는 뜻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notice, announce 한다 그런 뜻이 있을 수 있고 또 소리 지를 때 고함을 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의 소리를 외친다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함이라는 이 프로그램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진보 보수다 그런 틀에서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앞당겨서요. 네. 우리 현 실정, 한국의 실정이 어떤지를 우리 진짜 많은 교민들이 계시지만은 사실상은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한국의 이러한 그 종북 주사파들, 좌파들의 그 실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도 하시고 또 동조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또 안타까운 한 부분은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이 그 실태를 공감하시게 된 배경에는 현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악화일로로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사전에 이러한 상황이 악화일로로 벼랑 끝에 가기 전에 이미 알아서 대처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리 현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 또 손 원장님이 또 많이 연구하시고 또 현장도 살펴보시고 해서 한번 잠깐 좀 소개시켜 주시죠.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교민들이 현 실정이 지금 좀 참담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야당했을 때는 지금 우리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갖고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했는데 목사로서 자 북한의 그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되어지는 저 정권은 악한 세력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타협이 가능한 세력입니까? 지금은 타협이 불가능한 정권. 불가능한 세력이죠. 불가능한 정권을 지금 평화를 한다고 평화를 구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평화는 맞습니다. 바로 내가 도둑이 지금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도둑한테 지금 평화를 원하느냐? 무방비 상태에서 도둑한테 그렇죠.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화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거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옆집에 내 여동생을 괴롭히는 강도가 있단 말이죠. 하루에 뭐 툭하면 술 먹고 돌아서 돈 뺏어가고 두들겨 패는 여동생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 강도에게 다가가서 그 악한 에게 다가가서 내 여동생을 하루에 10번 때리니까 이제는 5번만 때려라. 내가 돈을 지원해 줄게. 이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죠. 이건 미친 짓이죠. 그렇죠. 그 내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강도를 내 여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거를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2번 다시 그러한 짓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 강도의 그러한 행동력을 완전히 박탈시켜 버린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이 종북 주사파들 종북 주사파들의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선 원장님 한국에 이번에 가셔서 많이 좀 느끼셨을 텐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한국에 한 2주 정도 다니면서 트럼프 대통령 일정에 7, 8일은 서울하고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그 나머지 일정은 제가 작성한 그 시국 선언문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니까요. 너무 평화안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물론 뭐 전쟁이 안 일어난다 뭐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본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는 여야가 싸우다가 만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사실은 뭐 3개월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번 부분은 좌우 개념이 아니라 공산화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현재 중도 어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중도냐 보수냐 뭐 진보냐 이런 상황에서 중도란 애매모호한 정책을 하다가는요 나중에 공산화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를 장악한 그 주사파 계열이라고 했죠. 주사파라는 거는 주체 사상을 줄여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그 우연찮게 정말 저 고영주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고영주 이사장님 만나갖고 이번 참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박문진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홍위병들에 의해서 지시로 한 그 홍위병들에 의해서 이사진들이 그만두면서 보궐로 된 이사를 방통위에서 임명을 하면서 고영주 이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고영주 이사장님이 직접 받은 46페이지 분량의 좌익 이념의 실체를 직접 제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받은 부분은요, 이분은 단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좌우 논리가 아니라 이 공산주의 좌익 세력들의 1980년도죠. 그때 당시 1980년은 12.12를 지나고 나서 상당히 사회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을 이 대학생들이 모든 탈출구를 현 정부를 타도하려고 이게 흑백 논리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타도를 해서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이념으로 가기 위한 부분인데 이 고영주 이사장님은 직접 이분들을 소통을 하고 처음에 자유민주주의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심지어 고영주 이사장님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장님, 이분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로 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 봤을 때는 이 좌익들의 공산주의 이념은요 선전 이론과 있고
실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하는 선전 이론이 있고요. 실천 이론이 있습니다. 선전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결속 도모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천 이론이라는 것은 우매한 국민들을 현혹을 시켜갖고 하는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합니다. 이 사기극은 이 일반 모르는 노동자들을 현혹시켜갖고 결국에는 노동자를 위주로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은 결국엔 우리 북한을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북한의 모든 힘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당연히 뭐 일당 독재 체제. 그렇죠. 갔죠. 모든 힘은 주권은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했죠. 물론 박 대통령이 잘못을 떠나서 저희들이 탄핵을 했다고 했지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미 지금 갇혀 계십니다만은 구속된 상태에 계십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그 불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말았지만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스스로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무력하게 스스로 청와대를 나왔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처음에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 이제 대한 세계부흥 이번에 처음 뉴질랜드에서 어떤 아마추어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모든 국민들한테 현실을 직선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